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기 감가상각비 조정. 자, 다시 제4강 감가상각비 조정입니다. 난이도로 이야기하면 감가상각비는 쉽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느 한 파트가 어렵게 좀 나옵니다. 어느 한 파트가 이제 그것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시험 출제자 의도자 마음대로겠지만 거기가 어디인지 조금 정리해놨어요. 그 부분 주의 깊게 들으시면 됩니다. 감가상각비 조정은 해도 되고,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거죠. 내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비용 많으니까 감가상각 굳이 안 할래 라고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원래 감가상각을 5번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번에 안 하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적정하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도가 있죠. 감가상각이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계산을 해서 그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벗어나면 안 해주는 거죠.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1년에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결산 조정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서 한번 볼게요. 1차적으로는 감가상각에 관련된 용어가 우리랑 조금 사용하지 않는 용어죠. 첫 번째, 감가상각비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시인부족액. 포인트는 부족입니다. 포인트는 부족한 돈을 시인부족액이라고 하고, 상각부인액. 여기 주제는 부인이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상각부인액,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볼 때마다 옛날에 넘버 3인가? 보면 영화에 보면 어느 시인하고 조폭 마누라하고 바람피잖아요. 시인과 부인, 재미없군요. 어쨌든 간에 시인 부족액, 상각 부인액, 이런 용어가 있고, 뒤에 그림 그려놨습니다. 이제 즉지상각의제라는 단어는 조금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감가상각의제라는 것과 즉지상각의제, 이 두 개가 단어가 좀 비슷하죠. 시험에 틀리게 하는 애는 일단 3번일 거고, 최근에 이제 6번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 한번 볼게요. 감가상각비 조정이란 결산 조정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결산 조정 사항의 의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송금에만 있고 한도가 있고 시기 조정 가능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즉 결산서상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하나여 경비 처리가 된다. 즉 세무 조정에 의해서 신고 조정에 의해서 경비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부에 기록을 해야만 이제 경비 처리가 된다. 상각 범위액이라는 의미는 세법상 정한 한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각 부인액이라는 말은 뒤에 그림 보고 들어올게요. 그림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산이고 감가상각비 한도를 상각 범위액이라고 합니다. 상각 범위액. 상각 범위액인데 회사가 이만큼 계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공간이 생기죠. 얘를 시인 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시인 부족. 그러니까 한도보다 조금 적다고 해서 시인 부족액,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인 부족액은 세무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할 게 없죠. 내가 한도가 이만큼인데 회사가 이만큼 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내가 세무 조정을 하느냐? 세무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에 오버된, 한도 초과된 것이 있다라면 이 공간 크기만큼 무조건 추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답이 2가지가 나옵니다. 감가상각 한도를 미치지 못하는, 즉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었을 때는 첫 번째 원칙은 세무 조정이 없다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전기에 또는 전전기에 또는 전전전전기에 어쨌든 누적된 상각 부인액, 즉 한도 초과액입니다. 한도 초과액이 있었다면 그 상각 부인액만큼을 이 금액을 한도로 무조건 추인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두 가지죠. 세무조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삼각 부인액이 존재할 시, 삼각 부인액을 제가 지금 바꿔서 한도 초과액이다라고 말을 계속하면 시험에는 한도 초과액이라고 용어가 안 나와요. 그럼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단어 그대로 조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삼각 부인액이 존재할 시 이 범위 내에서 무조건 또 포인트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추인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송금산입, 유보, 감소죠. 추인이니까. 한도가 여기까지인데 회사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면 위에 저 한도 초과액을 시인 삼각 부인액이라고 합니다. 삼각 부인액. 삼각 부인액은 송금산입,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 이렇게 하죠. 얘는 언제 추인되냐면 얘가 발생되어야 추인이 됩니다. 오버된 것은 빈 공간이 발생되어야 추인을 합니다. 보통 저런 거 언제냐면 이제 감가상각이 다 끝난 이후에도 삼각 부인액이 있다라면 그 이후에도 자동 추인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전 페이지로 가보면 대충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삼각 범위액이라는 의미는 한도입니다. 한도. 삼각 범위액이라는 것은 한도고 삼각 부인액이라는 것은 회사가 감가상각을 많이 한 경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시켰다가 차후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면 추인해 줍니다. 시인 부족액은 삼각 범위액에 감가상각비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빈 공간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혹시 삼각 부인액이 있다라면 무조건 꼭 강제로 추인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말에는 감가상각은 재고자산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투자자산은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의 선택에는 시험에는 이제 이쪽이 이 두 개가 나와요. 이 두 개가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당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형자산과 건축물은 신고해도 정액법, 신고하지 않아도 정액법.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얘네들은 무조건 뭐다? 정액법. 무형자산과 건축물은 정액법. 건축물은 또 내가 정률법으로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어져요. 정액법으로 남게 되는 거고. 유형자산은 어느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무신고시는 정율법. 그 중에 유일하게 차량 운반구만은 정액법입니다. 몇 년? 5년. 한도는 800. 이번에 실기시험으로 나왔어요. 차량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시험이 바로 전에도 나오고 그 전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연속으로 두 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에는 좀 한 템포 쉬었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학습은 해야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유형자산은 정율법이 원칙이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시험 예제로는 정율법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간혹 정액법으로 탁 나오면 우리가 흠칫해요. 흠칫. 그때는 이제 신고한 경우겠죠. 그때는 정액법으로 교체해 줘야 돼요. 프로그램에는 자동으로 정율법으로 뜹니다.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론 시험으로 나오는데 광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생산량 비례법이 정답이에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더 마탱이 간다. 뭐 그런 이야기죠. 광업에 관련된 거는 생산량 비례법이다. 이 부분 두 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형자산과 건물은 정액법. 유형자산은 정율법.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감가상각 방법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즉 3월 31일까지이다. 승인 여부 통지 불필요. 그냥 네가 신고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런 내용인데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얘가. 그런데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정해법으로 하다가 뭐 정률법으로 바꿨다. 그거는 곤란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지금 뭔가 좀 냄새 나는데 왜 바꾸려고 해? 그냥 가만히 놔두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고 싶으면 일단은 3개월 더 단축되죠. 보통 신고 기한보다 3개월이 더 단축이 되고, 그리고 국세청에서 무엇을 해준다? 승인 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안 해주겠다라는. 그러니까 감가상각 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뭔가의 기준점이 있고 그 기준점을 통과해야만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겠다. 얘는 이론용입니다. 실기용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한 6절쯤 가보면 재고자산 평가에 관련된 파트를 배우는데, 걔는 실기용 9월 30일 날짜가 나와 있는 것처럼 날짜를 외워야 되는데, 변경에 관련되어서는 얘는 실기용이 아니라 이론용입니다. 그래서 이론용으로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경 사유는 이제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하기 전에는 차량 운방 뭐 기계장치가 정률법이고 정해법이면 둘이 똑같이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죠. 합병 사업 인수.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 방법이 가속되다가 이제 천천히 가야 될 것 같다. 지금 기계장치가 가동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경우. 회계 정책 변경해서 변경해라 라고 말이 나왔다. 뭐 이럴 때는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글자는 통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시험에 틀리게 되는 그 파트입니다. 이 페이지가 시험에 틀리게 해요. 이 페이지가. 감가상각이 이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쉬워요.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대로 입력하면 답이 다 컴퓨터가 알아서, 전산이잖아요. 우리 포인트가 전산이기 때문에 다 자동적으로 되는데 얘네들이 자동으로 안 돼요. 이 부분이 시험에서 어려운 부분.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데 자동으로 안 되는 부분이 우리를 틀리게 합니다. 일단은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가 얘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했다라는 요거. 내용상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내용상 이해를 해보고, 요게 관련된 꼬여서 나온 적도 있고, 90회 문제에 보면 얘를 손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본적 지출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건물, 수익적 지출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수선비죠. 건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수선비 처리했다라고 하면 세법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1,000만 원짜리야. 과하게 이야기할게요.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1,000만 원을 했어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래요. 일단은 1,000만 원인데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말은 세법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자산을 1,000만큼 늘렸다가 즉시 감가상각 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림상으로는 자산을 1,000만 원만큼 늘렸다가 감가상각을 1,000만 원어치 했다라고 인식해요. 그러면 내가 올해 감가상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1,000만 원 했어. 그러면 내용연수가 10년이야.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원래 10년이면 매년 100만 원씩인데 자산을 2,000만 원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 한도 자체가 200만 원 늘어나요. 200만 원 늘어나고 자산이 늘어난 케이스니까 즉시 감가상각 1,000만 원 한 것으로 보고, 1,000만 원을 했으니까 한도는 200만 원이니까 상각 부인액이 생겼죠. 넘어갔으니까 800만 원만큼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다른 말로 즉시 상각했다라고 봅니다. 즉시 감가상각했다라고 해서 즉시 상각 의제다라고 합니다. 시험에 항시 나와요. 나중에 실기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또 내가 올해 감가상각비는 1,000만 원 했어. 그럼 프로그램상에 감가상각비 금액을 1,000이라고 입력을 하고, 또 얘 칸이 따로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칸이 있어요. 거기에 1,000만 원 처리를 했어. 여기 1,000만 원 처리하고 여기 1,000만 원 처리했어. 나중에 세무조정 파트 들어가 보면 2,000만 원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2천만 원이라고 업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틀려요. 결론은 시험에 문제에 보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안 틀려요. 시험에 틀리는 게 얘입니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예를 들어서 전기의 감가상각을 안 한 거야. 깜빡해서. 아, 그래. 그러면 그 전기해야 할 감가상각비만큼을 올해 하자라고 해서 올해 전기에 오류했다라고 표현한 거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1000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000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스스로 감가상각비 칸에 올해 감가상각비를 1000만 원 하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1000만 원 해달라면 내가 스스로 2천만 원이라고 등록해줘야 돼요. 그럼 다시 이렇게 할게요. 문제에서 1000만 원 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1000만 원 지우고 2천만 원으로 바꿔줘야 돼요. 무엇으로? 수동으로. 얘가 일단은 시험에서 날 틀리게 하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이 부분 가서 멘붕 옵니다. 멘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해드리고, 만약에 이제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파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업의 손실이고, 하나는 이제 이익여금의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인데, 만약에 이익여금을 했다라면 그 감가상각비 금액만큼을 더 증액해주고, 송금산이 기타도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돼요. 결론으로는.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부상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1차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여기는 두 번째 거에 대한, 얘가 지금 여러 필기되어 있습니다. 아마 PPT에. 그 다음에 얘가 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이죠. 자산. 영외지만 비용 할게요. 비용. 세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게 오류 수정 손실이야, 감가상각비야 라는 거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 금액을 더 높게 계산을 해야 되죠. 비용이죠. 그냥 영의 비용, 판관비 비용 이라고 쓰고, 여기는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세무 조정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얘를 빼는 작업을 해야 되고 얘를 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감가상각비 비용이죠. 비용. 여기는 전기오류 수정 손실 무엇이냐면 비용이죠. 약간 공식처럼 얘기해 드린 적 있죠? 공식.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산 부채는 무엇으로 처리한다? 유보로 처리한다. 자본은 기타로 처분한다. 수익과 비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비용이죠. 세무조정 비용이면 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얘는 비용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거, 전기오류 수정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했을 때는 밑에 이렇게 적혀 있죠. 아무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영업의 비용이 아닌 거죠. 얘가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얘가 무엇이 되는 거죠?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얘가 이익잉여금이라면 얘가 전기오류 수정손실 이익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는 그 수익과 비용의 반대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송금산입이에요. 또는 입금불산입.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송금산입인데 이잉은 무엇으로 처분하죠? 기타로 처분하죠. 그래서 세 번째 거 보시면 송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을 해야 함 이렇게 적은 거죠. 영업의 비용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이익일 때는 송금산입 기타라고 소득 처분도 해주고 감가상각비 금액도 그만큼 증액해 줘야 됩니다. 논리상 이렇게 접근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 칠 때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하고 갈 건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할 건지 추천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갈 거. 왜냐면 앞으로 세무 1급 학습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가야 할 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방 했던 집어넣고 빼는 작업, 집어넣고 빼는 작업, 오른쪽은 송금산입, 왼쪽은 입금산입.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결론, 송금산입 기타 이쪽 시험에는 이쪽도 잘 나오고 이쪽도 잘 나와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인지 이익여금인지를 딱 꿰뚫고 있다가 이익여금이면 송금산입 기타 해주고 감가상각비 칸에 증액해줘야 돼요. 어떻게? 수동으로. 얘는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얘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얘네 두 개는 자동으로 반영이 안 돼요. 수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손상차손이라는 부분. 손상차손은 감가상각이랑 똑같죠. 그냥 감가상각은 시간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손상차손은 어떠한 징후에 따라 번개를 맞았다든지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서 또 다른 감가상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다른 감가상각이니까 얘나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행동은. 왜 그러냐면 얘는 비용이고 손상차손이라는 것도 비용이죠. 그래서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으로 계산한 금액만큼 더 감가상각으로 더 추가로 계산해주고 세무조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쪽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잘 나올 건데 특히 잘 나오는 놈이 이놈. 이놈은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자동이니까. 자동으로 해주니까. 그 다음 이제 이 두 개 좀 조심하시고. 이 두 개가 일단은 여러분들 감가상각이라는 파트가 시험에 나오면 이 두 개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시인부정액, 상각부인액 이런 단어들은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질 거니까 크게 고민하지 않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론요. 시부인 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한다.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5개 있다. 따로따로 해야지 그걸 통합해서 감가상각 같이 하고 그러지 않죠. 비품. 우리 회사의 비품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각각 따로따로 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코리아 IFRS의 적용 범위는 신고 조정도 가능하다. 뭐 이렇다네요. 상각 범위의 계산 요소는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 감가상각 방법.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죠. 근데 나중에 좀 깊이 파다 보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이 취득한 이후 좀 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형식의 모양을 띠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본적 지출을 넣으면 초반에 취득가액을 올린 거랑 똑같이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이렇게 가다가 자본적 지출이 되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 크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즉시 상각을 이제 금방 했었죠?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거. 자동 계산된다. 이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적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프로그램상으로는 자본적 지출만큼 자산을 증액했고 즉시 감가상각비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장부상으로는 이제 수선비라고 처리했지만 세법에서는 건물과 감가상각비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건물이 들어왔다가 이 건물이 바로 나간 것으로 보고 그만큼 감가상각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비 현금하지만 건물 자체의 가액이 커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인데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사면 얘가 비품인가 소모품인가는 어떤 기준으로 측정을 하죠? 회사에서 이제 컴퓨터를 샀습니다. 컴퓨터를 사면 비품이에요? 소모품이에요? 왜 비품이에요? 자, 그럼 회사에서 얘를 샀어요. 소모품비예요? 비품이에요? 왜 소모품비인데요? 분명히 기준점은 걔는 뭔가 비싸 보이고 얘는 뭔가 안 비싸 보이고 그럼 정확하게 끄야지. 비싸다는 기준이 얼마일까? 이제 그거죠. 세법상으로 비싸다는 기준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초과하면 자산이고요. 100만 원보다 적으면 비용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 초과하더라도 이런 얘기예요. 100만 원 초과하더라도 100만 원 초과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공장 출하가 뭐 150만 원씩 이렇게 하잖아요. 200만 원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걔를 자산으로 해야 되느냐? 핸드폰이나 개인용 컴퓨터나 기타 단기 사용 자산에 대해서는 금액이 100만 원 넘더라도 비용 처리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두 번째, 작게 산 게 개업할 때 또는 사업을 확장할 때 한 개당 가격은 적은데 단체로 여러 개 산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산 처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론용이에요, 이론용. 그래서 100만 원 이하 자산은 송금 인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100만 원 이하 자산은 송금 인정. 그러면 100만 원 이하 자산도 자산 처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자산 처리하면 해도 되는데 그냥 비용 처리하겠어 하면 송금 인정. 오케이. 단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송금 불인정이에요. 자산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고, 사업 확장으로 취득하는 자산. 우리 학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업 확장하면 당연히 컴퓨터가 이렇게 한 방에 늘어납니다. 몇백만 원씩짜리를 막 한 방에 사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으로 처리해야 된다? 자산으로 처리해 줘야 한다. 그리고 감가상각하는 형식을 띄워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 사용 자산도 송금 인정해 주겠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죠. 자, 여기에서 요거 좀 볼게요.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 회사에 건물을 수선하였다라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건물 수선이에요. 건물 수선하면 얼마면 건물이고 얼마면 비용이야 라고는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뭐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자본적 지출이고, 현상 유지나 원상 회복의 내용이 들어가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서 비용 처리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 큰 거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수선한 비용이 예를 들어서 5억인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건물 수선한 게 5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5억이나 들을 수 있어요? 건물 자체가 대빵 큰 거예요. 대빵 큰 건물이고 거기에 물이 새가지고 물 잡는 것만 해도 5억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비용 처리해야 돼? 자산 처리해야 돼?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기준점은 600만 원 기준 일단. 600만 원 넘으면 자산 처리, 600만 원보다 적으면 비용 처리. 그러면 선생님 5억은 600하고 차이도 안 나잖아요. 5화가 하나 더 있죠. 장부가액의 5% 미만. 장부가액이 이제 제가 사례를 걸어놨죠. 장부가액이 50억 건물의 5%는 5, 25. 2억 5천이죠. 2억 5천 미만의 비용은 비용 처리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5% 미만. 내가 비용 처리하는 걸 더 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래서 600만 원 미만은 그냥 비용 처리해도 되고, 또는 장부가액 5% 미만도 그냥 비용 처리 가능하다. 결론은 가능하다. 이것도 이론 문제인데 왜 이거 발표했느냐. 얘가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300이었다가 600으로 바뀐 케이스. 그래서 아마 이 책에 지금 60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책에. 요것이 이제 새로 법이 바뀌었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100하고 300하고 이렇게 공부했는데 지금은 100하고 600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세 가지 용어가 나오죠.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용어가 어떤 뜻인지만 알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 언급이 돼요. 이 문제가 시험의 핵심이 되지는 않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인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기준 내용 연수. 법인세법에서 야 이거 20년짜리야 라고 정했습니다. 그게 기준 내용 연수.
법인세법에서 그러면 20년이야 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그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20년이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구간이라고 하면 뭐 5년인가요? 20년에 25%는? 맞죠? 그럼 20년이 기준 내용 연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15년부터 25년 사이를 내용 연수 범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 기준은 20년이야 하고 하면 자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5% 구간이 형성이 되면서 15년 할래 25년 할래 사이를 골라라고 하는 거죠. 회사가 초이스하는 것이 뭐냐면 신고 내용 연수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사례에도 나올 겁니다. 이 자산의 기준 내용 연수는 20년이고 내용 연수 범위는 몇 년이고 신고 내용 연수는 몇 년이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예를 적어야 되죠. 몇 년이라고 선택을 했으니까. 단 회사가 만약에 초이스를 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 연수로 간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나오죠? 무신고 시 기준 내용 연수로 간다. 이 단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기준 내용 연수는 법인세법이 빡 찍은 거고, 빡 찍으면 동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구간이 발생되는데 그 구간이 내용 연수 범위라는 거고, 회사가 딱 선택을 하면 신고 내용 연수가 되고, 회사가 선택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 연수가 선택한 것으로 간다. 뭐 그런 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내용은 이런 거죠. 50% 구간이 되는 거. 이제 너무 이제 부식이 잘 된다든지 이제 바닷가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마모나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고,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이고 가동률이 현저하게 증가를 해서 더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변경이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잘 바꾸지 않겠죠. 감가상각 변경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까다롭습니다.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12월 말까지 변경 신고도 해야 되고 뭐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업이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죠. 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또 하나예요. 이것도 이제 이론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잔존가액은 법인세법에서는 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고, 5% 또는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비만 금액으로 둔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비만 금액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회사에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이 자산을 잡아놨는데 얘가 5년만 쓰고 버리진 않죠. 에어컨도 5년만 쓰고 버리진 않는데 감가상각 자체는 다 종료가 된 거죠. 그러면 장부상에서 사라져 버리면 우리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끝에 1,000원이라고 남겨놔요. 자산을 1,000원, 송금 불산입 1,000원이라고 다 남겨놓고 제일 뒷장에 막 기록해서 모아놓죠. 그러면 자산들이 가득 깔려 있을 건데 얘를 폐기 처분할 때 그 1,000원 날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시험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상각 범위에 1월 1일 날 물건을 사나, 1월 5일 날 물건 사나, 1월 10일 날 사나, 1월 31일 날 물건을 사나 한 달러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달러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사전에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냐면 월할 계산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성급비용, 보험료 정말 많이 봤던 문제잖아요. 그거 우리 법인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다 계산해줘요. 걔는 일할 계산이에요. 하루당 계산을 해줘요. 근데 얘는 월할 계산입니다. 요거는 감가상각 의제는 최근에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한번 튀어나온 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도권에 있는 너희 법인 혹시 이제 수도권 외로 가면 3년 동안 법인세 빵원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내가 어차피 세금 빵원인데 굳이 감가상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보류를 시키는 거죠. 안 돼, 안 돼. 해. 그런 이야기이다. 해. 강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감가상각 안 하고 싶다 하더라도 무조건 감가상각 해야 돼. 이것을 감가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즉시 감가상각 의제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고 즉시 감가상각하는 거고 얘는 해야 돼. 강제로 해야 되는 것은 감가상각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가상각 의제 이렇게 외우지 말고 감가상각 강제. 예,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기가 전혀 없습니다. 감가상각 강제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강제로 감가상각하는 것이다. 법인세가 면제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무조건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감가상각을 하려고 이 자산에 무엇인가를 감가상각을 막 해오다가 중간에 뭐 유보도 발생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얘가 뭐 걸려있어. 근데 얘를 팔아버렸어. 이야기죠. 팔아버리면 걸려있던 모든 그 세무조정사항은 다 없애버려야 되죠. 그래서 추인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누적된 상각 부인액을 추인한다. 일부만 양도한다면 안분 계산에서 그만큼만 추인한다. 그런 거죠.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 부분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제 우리 실기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금 요 문제입니다. 감가상각비 조정에 여기 693페이지.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 이제 이 문제죠. 문제인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고정자산 등록, 요거 등록 하나 해야 되고,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요거 해야 되고,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요구사항이 세 가지나 있네요. 고정자산 등록하고,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합계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정과목 촬영 음방구 하나밖에 없네요. 촬영 음방구. 일단 세팅했으니까 프로그램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입력해도 이제 고정자산 등록은 돼요. 여기도 되는데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창구 열려 있습니다. 법인 조정 클릭하시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하고 이제 여기 왔어요. 자산 계정과목은 차량 운반구니까 F2 이렇게 누르시고 차량 운반구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드 번호 여기 001 되어 있죠? 코드 번호 1 엔터 1톤 포터트럭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취득일이 아래에 있죠? 여기 2019년 0801 어떤 방법? 정률법. 정의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제 여기 클릭하시면 정률법이에요. 건들 필요 없고요. 여기 클릭하시면 아래에 정액법 1번, 정률법 2번 이렇게 나와요. 클릭 이렇게 하면 정액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제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1번 누르시면 되는데 현재 문제에서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전기말입니다. 전기말의 의미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기초죠. 1월 1일 날에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혹시 문제에서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제시해주면 단기 감가상각비를 뺀 나머지를 넣어줘야 돼요. 조금 꼬아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현재 취득가액이 얼마죠? 3,100만 원이죠. 3,200만 원이죠. 3,200만 원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보면, 근데 이제 문제에서, 지금 이제 부대비용 제외한 금액, 이 부대비용이 뭐냐를 봤더니 얘네들이죠. 그래서 자산을 설치하고, 자, 설치비, 보통, 그 다음 운반비, 거기에 들어간 보험료, 그리고 또 설치하고 나서 또 뭐 하죠? 시운전비, 전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할 때까지 들어갔던 모든 비용은 포함시키고 설치하고 나서의 비용은 이제 뭐 원래 계정 과목 쓰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부대비용 제외한 3,000만 원이니까 여기 100과 여기 100을 포함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200이라고 입력할게요. 자, 여기 전기 감가상각 누계 700 그대로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00. 자, 잡아주시고, 자, 화면을 좀 가릴게요. 책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 내용연수, 여기. 자, 내용연수 몇 년? 5년. 특이하게, 이제, 여기 1번 누르시고요. 제조죠? 1번 누르시고, 여기 칸요, 여기 칸. 여기 칸. 여기 칸이 이제 법인세 문제, 우리 세무 1급에 좀 자주 답이 들어가요. 그게 업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없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여기 칸까지 마무리 지어줘야 돼. F2 누르시고, 제조가 여기 13번이죠. 13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여기도 답을 좀 적더라고요. 이 부분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자동차세 50만원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입니다. 회사는 1톤 트럭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문제 보면서 할까요? 보면 회사는 1톤 트럭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전기에 다음과같이 세무 조정을 했다. 상각 부인에게 이 용어가 그대로 나와요. 물론 경비 처리를 이만큼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맞죠? 상각 했는데 한도가 초과되었다. 얘 언제 추인하느냐. 요번에 구멍 생기면 하는 건데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여기에 들어보시면 전기말 부인 누계 여기 있죠. 얘를 클릭해주고 여기에 입력하시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986667. 자, 지금 이제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상각 범위액이에요. 여기가 상각 범위액이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준 거예요. 지금 정률법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장부가액에 대해서 정률 0.452를 곱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데 전기에 감가상각 부인 누계액이 되었으니까 프로그램에서는 스스로 이제 플러스를 시켰어요. 그래서 2,500만 원에 986667만큼 플러스 된 상황에서 0.452를 했더니 이제 이런 거예요. 컴퓨터가 해줬죠. 감가상각 범위액이 떨어졌어요. 얼마가? 요만큼이 떨어졌어요. 요만큼. 11719,986만큼 감가상각 범위액이 떨어졌어요. 문제 보세요. 3번. 얘를 클릭을 해서 여기를 1,000만 원으로 바꿉니다. 하얗게 바뀔 거예요. 클릭하게 되시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도가 이렇게 1,171만 9,986원어치가 이제 한도인데, 회사는 얼마만큼 비용 처리했냐면, 그렇죠. 1,000만 원만큼 비용 처리하니까 무엇이 발생되냐면, 여기,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죠. 부족이 발생되죠. 맞죠? 이만큼 뭐 한다? 추인이 된다. 이 금액이 지금 제 암산으로 봐도 한 170만 원 정도 뜨죠. 맞죠? 그런데 이만큼 시인 부족액이 발생되니까 전액 다 추인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릭을 하고 얘를 1,000만 원으로 바꾸는 거 끝났는데 현재 문제에서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제가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 요구사항이 고정자산 등록이죠. 거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열어라는 것들은 그냥 클릭 오픈 끝이에요.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시험 칠 때 이거 일일이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이게 장부가액이고 여기 0.4 이렇게 안 하죠. 맞죠? 그냥 자동으로 다 떨어집니다. 여기를 끄셔도 됩니다. 자, 끄시고 요번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두 번째 요구사항 요거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네 번째 거를 클릭합니다.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클릭한 상황에서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액션은 불러오기가 끝이에요. 불러오기가 끝입니다. 그러면 정률법의 1톤 트럭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해석을 하자면 여기 보면 회사는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이고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986667만큼이 있는데 단기 산출상각액은 11719,986인데 결론적으로는 회사는 1,000만 원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무엇이 발생됐다? 마이너스가 발생되었고
더 아래 내려와 보시면 화면이 더 왜 안 들어가지? 응? 잠깐만요. 얏! 다시. 이제 내려가네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의 무엇이 발생되냐면 차감액이 발생되었으니까 986667만큼 뭐라? 기왕이라는 것이 전기 부인액입니다. 정기 부인액 중 단기 성금 추인액 986667만큼 세무 조정이 일어납니다. 이게 F3 딱 누르시면 자동으로 뜹니다. 지금처럼 해석을 할 필요 없는 문제가 있는데 간혹 해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조금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제 자산이 2개가 3개가 섞여서 나올 때 그럴 때는 조금 해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보면 해석이 돼요. F3 누르시고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유보 감소라고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기왕이라고 써보시면 기왕 부인의 감가상각비 성공산입이라고 해석되고 눈으로 이제 엔터 치기 전에 그 말이 없네요. 전기라는 말이 나오면 유보 감소가 선택이 됩니다. 여기 선택해서 금액 986 667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글자는 유보 감소인 거죠. 자, 현재 문제에서 요구한 이제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끝내는 것까지 보통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문제는 하나 더 요구를 했죠.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 얘를 이제 불러오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 얘를 클릭해서 불러오기 하시면 끝이 납니다. 클릭하시고 여기에 불러오기 됐네. 98666치 떴네요. 맞죠? 기왕 부인액 중 송금산입액. 자, 이렇게 하고 시험 칠 때 이 행위 안 하면 감점이에요. 무조건 뭐 해줘야 돼요? 저장 한번 해줘야 됩니다. 저장 버튼 한번 눌러줘야 불록이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844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삼 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요거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두 번째 세무 조정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세무 조정 자체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글자 보이네요. 감가상각 방법을 무신고했다. 건물은 그러면 어떤 걸로 해야 되죠? 정액법으로 해야 되고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신고 방법은 암기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회사가 신고한 내용 연수는 20년 5년이고 이는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기간이다. 내용 연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문제될 건 아닐 것 같고 일단 20년과 5년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3번이 이제 별표죠. 수선비 계정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얘를 즉시 의제상각이라고 합니다. 즉시 의제상각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자본적 지출이 2천만 원에 대한 것은 건물인데요. 건물의 취득가액이 2억이잖아요. 세법에서는 얘를 얼마로 인식하냐면 2억 2천으로 인식해요.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얘는 좀 이해는 하고 가야 돼요. 회사 감가상각비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회사는 세법에서 프로그램에서는 얘를 얼마로 인식하냐면 2,800으로 인식하는데 얘가 자동으로 인식이 돼요. 자동으로 인식되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되죠. 취득가액이 얼마짜리냐면 2억이 아니라 2억 2천으로 인식되잖아요. 2억 2천에 나누기 20 하면 나누기 이렇게 20을 하면 한 해의 감가상각비 가능한 범위가 1,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100이 감가상각 범위가 되는데 세법에서 지금 현재 얼마를 감가상했냐면 2,800만 원만큼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1,600만큼 송금불산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시험 칠 때는 이렇게 분석 못 해요. 이렇게 분석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때려 넣으면 자동으로 답이 튀어나오는 걸 느껴야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건물만 먼저 갈게요. 건물만 먼저 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셔야 시험 칠 때 당황스럽지 않겠죠?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 201 들어가시고, 202가? 201 아닌가? 202 들어가시고, 여기에, 101, 들어가고, 공장 건물의 냄새가 500번 되죠? 엔터 치시고, 취득연월일 2017년 0320. 자, 기초가액 2억 잡아주시고, 자, 여기는 우리 올해 기초 감가상각누계액,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1,750만원 잡아주시고, 마우스 잡고 점프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연수에 클릭을 하시고, 내용연수 몇 년? 20년 하고, 500번대 냄새 나죠? 1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제일 밑에 여기 이상하게 법인세법은 이걸 좀 입력하라고 한다 그랬죠? 클릭해서 F2 눌러주시고 연화조라고 있습니다. 연화조. 두 번째 있네요. 연화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일단은 대부분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거기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거. 거기 어딨냐 이렇게 찾아보시면 즉시 의지상각 여기 있네요. 자, 7번에 넣으면 자산 자체를 2억 2천으로 바꿔서 한도를 1,100으로 바뀌면서 1,600만원의 송금 불산이 발생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클릭 딱 해서 얼마? 2천만원 잡아주고 엔터 칩니다. 한도가 1,100으로 딱 바뀌죠. 한도가 1,100으로 바뀌면서 사용자 수정이 날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저기서 2천만원 썼으니까 프로그램에서는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자체를 없앴는데 우리는 더 넣어줘야 돼요. 사용자 수정을 눌러주시고 여기 얼마로 바꾼다? 800으로 넣어줘야 된다. 그럼 이제 2,800만원만큼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제 얘기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여기 네 번째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클릭 한번 해볼까요? 여기 클릭해서 정해법이니까 정해법 칸에 가셔가지고 불러오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를 한번 보니까 얘가 화면을 이렇게 크게 하니까 밑으로 안 내려가지네. 그래서 약간 그래도 안 되는데. 이제 보면 이렇게 회사가 계산 감가상각비가 2,800으로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죠? 맞죠? 그 다음 지금 밑에 보면 상각 부인액이 1,600이 아니라 1,700이 계산 잘못됐네요. 1,100이 한다면 그러니까 컴퓨터를 믿으셔야 돼요. F3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1,700이라고 딱 뜬다. 맞죠? 얘를 송금 불산입액 여기 칸에 가서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건물 엔터 쳐볼까요? 건물 자동으로 됩니다. 1,700 엔터 3번.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나 더 갑니다. 얘를 꺼주시고 여기 가서 여기인데 혹시나 해서 그런데 그 실무에서도 코드 번호가 기계장 치면 요거 1번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코드 번호를 다 다르게 넣으세요. 같이 넣으니까 중복되더라고요. 정일법끼리 101번이면 또 섞여버려요. 그래서 코드 번호를 다르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가서 206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에 2 엔터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102네. 102. 102. 번호를 다르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단기 2018년 7월 1일 취득가액이 5천만원이고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2천만원에 내려와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은 몇 년? 5년 이렇게 잡아주시고 기계장치도 500번대 냄새나니까 1번 선택해 주시고 내려가서 업종은 제조업이니까 13번이 제조업이죠? 13번 제조업 걸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코멘트 하나 있네요.
이 부분입니다. 기계장치의 전기말 삼각 부인액은 기계장치의 전기말 삼각 부인액은 5천만 원, 500만 원. 이게 필요한가? 한번 보니까 얘 고쳐야 되네요. 맞죠? 얘를 클릭해서 1,000만 원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부족액 발생됐죠. 시인 부족액이 3530000만큼 발생되었는데 전기말 삼각 부인액 500만 원 있었네요. 전기말 삼각 부인액 여기 500만 원 넣으면 장부가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막 결론은 얘도 바뀝니다. 얘도 바뀌면 얘가 이제 커지겠죠. 예, 커질 겁니다. 여기 클릭해서 여기에 500만 원 넣으시면 돼요. 그럼 장부가액 자체가 커지니까 삼각 범위가 또 커집니다. 500만 원. 조금 바뀌었죠. 500만 원이 전액 다 추인될 것이라 예상은 든다. 맞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끄시고 프로그램 진입해서 미삼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에서 클릭하시고 클릭한 상황에서 불러오기 한번 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따로 입력할 일이 없어요. 아까 거기 입력이 끝이에요. 그러면 저기 아래에 보시면 500만 원 기왕 부인액 뭐 이런 식으로 500만 원이 단기 송금산이 이렇게 다 잡혀 있습니다. F3 누르시면 오른쪽에 아마 잡혀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500만 원이 나오죠. 여기 기왕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 송금산이 유보 감소 이렇게 잡아주시면 다 클리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까망이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자, 931페이지입니다. 해당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고 취득시 사용 가능할 때까지 운반비가 200만 원이면 취득가액은 1억 4,200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기계장치 코드 번호는 1번 기계장치 취득연월 2019-0425 정률법 오케이 142 플러스 엔터 50 플러스 엔터 여기죠. 맞죠? 전기말 삼각 부인 도구에 1968500 엔터 내용 연수는 5년 제조니까 1번 선택해 주시고 맞지요? 그 다음 제일 밑에 업종이 제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F2 잡고 제조 13번 선택해주고 다시 위로 가서 사용자 수정에 가서 문제에서 제시한 값이 5천만 원이네. 5천만 원. 이미 지금 오버했죠. 오버하면 과거에 부인됐던 거 추인되지 않습니다. 맞죠? 지금 자체가 지금 오버하기 때문에 시인 부족이 발생되어야 추인되죠. 끝났네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점사항이 이제 이런 데서 일어나요. 감점사항이 여기 고정생산 등록했고요. 미감가상 시험 칠 때는 이제 여기 입력하면 끝이에요. 끝이고 여기 클릭하고 그 다음 불러오기 하고 그 다음 바로 F3 눌러서 이렇게 부인 누계 기계장치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7620207 따다당 이렇게 하면 끝이 나죠. 그리고 문제에서 하나 더 요구했죠. 보셨습니까? 제 밑에 거 감가상각비 조정 합계표 지금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클릭 안 해주면 감점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맞죠. 그 다음 블록이 한번 잡아주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든지 끄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뜰 겁니다. 그러면 저장까지 이렇게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931페이지 마무리 지었고요. 여기가 빨갛다고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그냥 아까 시험 칠 때 틀릴 수 있는 것 그거들의 집합이에요. 이번에는 파랑이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860
1페이지 갑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풀이 한번 해볼게요. 861페이지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연삭기부터 조금 빠르게 한번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계장치 연삭기, 기계장치 들어가서 101 잡아주시고, 연삭기, 치등연월일 2018년 7월 1일. 각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정률법 그대로 가면 되죠. 자, 여기 있는 이제 기초가액 넣을게요. 여기 2,500만원, 정기말 상각 누계에 1,600만원. 자, 그 다음, 지금 아래에, 내용에서 하나씩 갈게요. 3번에 보시면, 내용 연수는 몇 년이냐면, 5년이고, 그 다음 수선비 계정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여기에, 요거죠. 즉시 상각분 얘가, 500만원. 아래 또 있죠. 전기말 부인내 계획도 있네요. 여기에 300만원. 그 다음 잡아주시고, 얘를 500번대 가주시고, 맞지요? 네, 해당하는 제조업이니까 13번은 걸어주시고, 제조업이라고 했으니까. 사용자 수정 누르시고, 회사에 얼마나 계산했다? 500만원 잡아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입력이 끝난 상황에서,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에 가서, 불러오기 하면 됩니다. 여기 가서, 불러오기. 현재 문제가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해석을 조금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여기 봤더니, 결론적으로 단기만 부인 누계액만 발생되네요. 맞죠? F3 누르시면 자동으로 띄워주니까, 누적된 것이 900만원이고, 기존에 300만원이 있는 상황이니까, 맞죠? 그래서 단기의 상각 부인액은 6333000. 여기는 이제 F6 잡아주시고, 구분하는 게 좋겠죠? 연삭기, 감가상각, 한도 초과. 그래서 6333 플러스 엔터 1, 엔터. 이렇게.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끄고, 이제 두 번째 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거, 여기 클릭하고, 102, 밀링기, 머신. 얘가 2020년 취득이죠.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단기중 취득은 400은 이제 여기, 클릭해서 4천만원,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해당 내용 연수 5년 잡아주시고, 500번대 잡아주시고, 그럼 됐나요? 요거 13번 잡아주시고, 끝났죠? 여기 회사 감가상각비 조정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1,300만원. 좀 상각 부인액 발생됐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얘는 이제 송금 불산이 또 왼쪽에 또 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상각 가서 또 불러오기 한번 해주셔야죠. 불러오기 했을 때, 이제 이번에 밀링 머신은 단계말 부인 누계액이 또 뜹니다. 973334 F3 누르시면 섞여서 나와요. 맞죠? 그래서 구분해 주셔야 돼요. F6 누르고 밀링 머신 감가상각 한도 초과 금액이 금방 973334 1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회사 계산 상명에 천성분할 잡혀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 나오면 좀 보기 좋게 하려면 왼쪽에 하나 떨어지고 오른쪽에 하나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잘 나오는데 이건 붙어서 나오네요. 붙어서 나왔고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정리 한번 하면 단기분의 취득은 여기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넣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다음 문제는 여기 724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724페이지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기계장치 001 자동절삭기 2019년 5월 취득했고 전기만 상각 누계액과 취득 가액이 나왔고 내용연수 5년 업종도 제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13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죠. 이익여금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으로 안 되는 이제 수동으로 얘가 이제 송금, 산입, 그 다음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써주시고, 마지막에 뭐로 처분한다? 기타로 처분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좀 추가해 주시고, 지금 여기 1800이라 되어 있죠? 얘랑 합해서 회사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입력해야 된다? 2300으로 입력해야 된다. 얘만 이제 주의하시면 돼요. 얘만 주의해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빨리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206 1번 자동 절삭기 2019년 0501 기초가액 6,000, 1,300 다다다다다다당 내용연수 5년 1번 여기에 13 순서대로 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부분 클릭을 해서 얘를 얼마로 바꾼다? 2,30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얘를 2,300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조정 바로 가시면 됩니다.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에 가서 불러오기 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F2F 누르시고 불러온 자료를 이제 토대로 이제 밑에 내용을 봤더니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 이제 발생이 되었고요. F3 누르시고 여기에 자동 절삭기의 기계장치를 할게요. 자, 기계장치 1803 플러스 잡아주시고 여기에 하나 더 눌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전기라고 치니까 뭐 없네요. 없다 맞죠? 내가 스스로 F6 누르시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엔터 500 엔터 3번 엔터 이 부분을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F3 안 뜬다고 표현할 건데 제가 F3 눌렀을 때 안 뜨는 것들 이런 놈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F3 눌렀을 때 안 뜨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금방 봤던 대로 감가상각비도 추가로 업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재 문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입력할 일이 없죠. 고정자산 등록 부분에 여기 2,300 넣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또 문제에서 제시했죠. 클릭한 상태에서 불러오기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 저장 버튼 누르시던지 끄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뜹니다. 자,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742페이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뿅. 이번에 742페이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요한 거 한번 찍어보면 이제 건물이고 정액법이고 예정 자본적 지출을 수익선비로 지출했다. 단기 감가상각비가 0이지만 3,600만 원으로 잡힐 거예요. 맞죠? 그리고 얘는 10억 3,600만 원이 장부가액으로 바뀝니다. 취득가액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이제 신고한 방법이 없다. 정액법 만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건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물은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건물은 1번 아닌데? 공장 2016-01-15 1000 플러스 엔터 전기만 상각 누계 4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내용 연수는 40년 1번 자 하단에 업종이란 말이 있네. 웬일로 업종을 이야기하지 않은 문제다, 맞죠?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안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죠. 단기적 자본적 지출액, 즉지삼각분의 3,600 잡아주시고, 여기 잡는 동시에 0으로 날아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났고, 어차피 동시에 될 거니까 바로 갈게요. 206. 어차피 정의법과 정리법은 다르게 나오겠죠. 정리법 여기는 밀링 2번이라고 하시고 밀링 2018-0322 기초가액이 6천만원에 2천만원. 자, 여기 내용연수는 5년 1번 이거 안 하는 걸로 하고, 얘가 문제죠. 얘를 클릭해 주시고 1,000만원 더하기 1,500만원 얼마? 2,500만원. 얘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얘가 2,500만원 얘 잡는 게 포인트고, 그 다음 꺼주시고, 자, 그 다음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제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부터 보면, 제 건물은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 이만큼 잡혔네요. 1,010만원 잡혔고, F3 누르시면 건물이 따로 딱 나와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물이라고 잡아주시고 1,010만원 유보 잡아주고, 당연히 이제 얘가 답일 겁니다. 얘가 답일 거고 한번 보고 봐주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696만 그 다음 밑에 가서 기기장치라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960 플러스 잡아주시고 오른쪽으로 점프 탭 누르면 올라갑니다. F6 한번 누르시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잡아주고 1,500만원 기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오늘은 돼요. 오늘은 되는데 이제 세월 지나면 이제 이 부분이 잊혀지겠죠. 왜? F3 누르면 안 뜨니까. 밑에 안 뜨니까.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빨간색 세 번째 75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고! 자, 기계장치에 관련된 754페이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여기 1,000원이니까 그때 단위 다 공생일씩 붙여서 읽으셔야 돼요. 여기 600만원이고 여기 600만원이고 이제 아래에 보니까 여기 500만원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거기에 적어야 되는 감가상각비는 얼마로 적어야 된다? 1,100이라고 적어야 된다. 이렇게 좀 적어왔고, 요거는 즉시 의제상각이죠. 즉시 의제상각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기준 내용 연수는 문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고한 내용 연수가 필요한 거죠. 이런 문제 풀려면 기준 내용 연수란 뜻, 신고 내용 연수란 뜻만 아시면 되고요. 세부담 최소 원칙에 의해서 신고 내용 연수를 짧게 잡았다 이 말입니다. 짧게 잡아야 감가상각비가 커지죠. 그래서 6년 선택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도 특이하게 지금 혹시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계장치가 정율법으로 자동으로 뜬단 말이에요. 얘를 정해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바꾸는 방법 모르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정해법으로 신고했고 6년으로 가주셔야 되고, 그 다음 정기말 상각 부인액이 550만원 거기 상단에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206 넣어주시고 코드 1번 코드명은 기계장치 2018-0601 여기서 얘를 선택해주고 얘를 1번으로 바꾸시죠. 2번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 모든 데이터는 게임 오버입니다. 자, 기초가액은 80 플러스 플러스 엔터, 16 플러스 플러스 엔터, 엔터. 내용 연수는 6년. 6년 하면 여기 이제 선택해 보시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연수별 상각률이라고 해서 6년에 보시면 정액법은 0.166이라고 뜨고, 문제에서 제시된 값이 그 말이에요. 0.166. 정률법이면 0.394. 요거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시험 칠 때 필요 없는 데이터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고 500번 떼고 컴퓨터가 갑자기 예. 지금 업종 코드가 날라갔어?
예, 206. 자, 그 다음, 여기 업종이 있었던 것 같은데? 13번이에요? 네. 업종 코드 13번. 그다음 여기 사용자 수정 누르시고, 여기 얼마로 바꾼다? 1100이라고 바꿔주시고, 여기 단기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분이 있죠? 1500. 정기말 상각 부인액도 있네요. 5500 플러스. 얘는 정액법에서는 장부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각 대상에 가산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자동으로 되니까 이런 것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입력할 거는 다 입력한 것 같습니다. 꺼주시고, 그 다음,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에 가서 정액법 칸에 가야 되겠죠? 블록이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뜬 거 확인하고, F3, 여기에, 기계장치 10230 플러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타고 넘어가서 아래에 F6 눌러주시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엔터, 500, 엔터, 3번, 엔터. 자,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빨간색 마지막 문제입니다. 904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뿅. 자, 빨간색 마지막 문제입니다. 페이지 904페이지. 2019년 말 고정상 자산 대장의 취득가액은요,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6.15억 원이 이제 취득가액이 된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죠. 맞죠? 얘가 지금 단기의 자본적 지출이죠. 단기의 자본적 지출은 4번에 입력해야 됩니다. 4번에 입력을 했다가 나중에 얘가 5번으로 빠지든가 뭐 그런 모습을 띠게 될 건데 어쨌든 취득가액이 상승이 되는 모습을 띄었고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의 의미는 2019년 말은 현재 입장에서는 기초가 얼마라는 거죠? 기초는 1000만 원인데 맞죠? 기초는 1000만 원인데 5천만 원이라는 말은 단기 감가상각을 얼마 했다는 거예요? 단기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지금 누계액이 5천만 원이 됐다는 말은 단기 감가상각비를 했다라는 금액이 4천만 원 했다는 겁니다. 단기에 4천만 원을 했는데 이제 여기 부분의 이야기죠. 여기 부분에 지금 여기 상각 누계액이 이제 5천원이라는 말은 요 말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럼 여기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감가상각비는 3천이에요.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3천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1천만 원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감가상각비 3천에 감가상각 누계액 3천 이렇게 분계를 하고 그 다음 또 차변에 정기 오류 수령 손실 이익여금 1,000하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0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설정한 감가상각비는 3천이지만 우리가 추가로 여기에 1,000을 더 한 거죠. 요 1,000원은 전기 오류 수령 손실의 1,000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4천만 원이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정직한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3천 했지만 우리는 4천이라고 입력할 거예요. 너무 문제가 좀 꼬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문제입니다. 이 문구는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구인데요. 고정자산을 구입했을 때 50% 이상 견고한 중고자산 취득할 때는 감가상각을 가속화해도 된다. 내용연수를 줄여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3년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내용연수가 반땅돼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입력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 코드 9185 맞죠?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건물에 202 101 본사사오 2019년 1월 1일 얘는 6억으로 넣고요. 얘는 6억으로 넣고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만 원이 맞습니다. 1,000만 원이 맞고 여기는 내용만 그대로 넣으면 여기는 30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거기서 여기에 지금 현재 문제에서
본사 사업 엘리베이터 위에 1,500만 원 지출한 거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리지널 자본적 지출인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 여기에 1,5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랑 아까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요거랑은요, 둘 다 공통적인 사항은 둘 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얘는 그냥 오리지널 자본적 지출이고 얘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어디에 모이냐고요? 여기 모입니다. 여기에. 얘도 여기에. 이게 모이겠죠. 모이는 문제 나온 적 없습니다. 참고로. 자본적 지출 누계액은 여기 적어야 되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증가시키는 모습을 띠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띠게 하는 거고, 끝냈어요. 일단 여기는 끝났고, 그 다음 본사 사옥이니까 800원대 그대로 가고, 업종이 있나요? 업종은 안 보인다, 맞죠? 업종은 안 보이고, 여기. 저는 참고로 이 문제 풀 때 틀렸어요. 저는 여기 4천만 원에 또 1,000만 원 더 추가해서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한 거지. 감가상각비를. 이해가시죠? 근데 문제에서 제시한 부분은 감가상각 누구에 갖고 장난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4천이 맞습니다. 저도 이걸 5천으로 적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누구에게 4천 늘었으니까 4천 적고 밑에 정기 오류 수령 손실 1,000만 원 더해서 5천이지 이렇게 했는데 정기 오류 수령 손실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감가상각 누계 안에는 정기 오류 수령 손실하고 감가상각비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4천이 맞습니다. 4천이 맞습니다. 제조업이라고 있는데요. 어디에요? 네? 제조업. 네, 13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 했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에 관련된 것은 결론적으로 회사 계상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임 부족액이, 상각 부인액이 나오는 거죠. 맞죠? 상각 부인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밀링 바로 갈게요. 206 가서, 코드 번호 102. 여기는 기계장치. 취득연월 20200701 따다당. 여기. 자, 여기. 단기 취득은 여기 넣어야 되죠. 여기에 3천만 원이라고 해야 되고, 내용 연수는 3년으로 걸어주시고, 500번대 갔다가 얘를 13으로 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감가상각비 수정해야 되겠네요. 사용자 수정 누르고, 얘를 얼마로 바꾼다? 1,000만 원으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입력 잘못된 거 없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부분만 잘 꼼꼼하게 잘 입력하시면, 자, 메인 화면에서 미상각, 감가상각, 자산 요거 조정 명세서 클릭하시고, 여기 불러오기 한번 하시고, 오케이. 여기 두 개 떴을 겁니다. 정의법, 정률법. F3 누르시고, 건물 19090 플러스 밑에 기계장치 520 플러스 오른쪽으로 가져야 되죠. F6 누르시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1,000만 원에 3번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 끝이 납니다. 시간상 조금 더 진행 좀 빨리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실기 부분에 대한 거는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PPT 조금 돌리시면요. 여기 클릭하고 그 다음 전기물 삼각 부인액에 대한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제가 지금 다 만들고 나서 느끼는 건데 쓸데없는 분석입니다. 쓸데없는 분석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기 제가 이거 만들면서 고생을 해가지고 그냥 남겨놨는데 굳이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입력한 데이터를 분석한 데이터라서 크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요겁니다. 문제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정 없는 걸 못 봤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 문제가 많이 나왔죠. 이익잉여금. 자, 얘는 무조건 송금산입 기타로 처분을 한다. 꼭 기억하시고 암기하자.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이 나오면 손금 기타 처리하고 감가상각비 입력하는 칸에는 추가로 플러스 하도록 하자. 아까 마지막 문제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오른쪽으로 제시가 되면
감가상각누계액이 XXX 금액이라고 제시되면 추가로 플러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냥 그대로 감가상각누계액만 차이만 적으면 감가상각비가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제가 틀려서 이 부분만 추가로 제가 잡아서 더 워드 쳤던 그런 현상입니다. 꼬인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 있죠. 단기말 감가상각누계액을 물어보면 우리가 입력은 정기말 감가상각누계액, 이 문제는 나오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나왔어요. 과거에는 나왔는데 이때는 단기말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시하면 정기말 감가상각누계액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감가상각비만큼 빼고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은 10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문제. 지금 여기 팁 같은 거 하나 있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코드 번호 다르게 잡아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4강 감가상각비 조정에 관련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